한국은 마땅히 돈을 내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큰 비용을 막 지불하기 시작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 후 한국 측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군 장병 3만 5천 명이 한국에서 위험 속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6일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3월 소셜미디어 동영상을 통해 한 말입니다. 그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국은 뭐니 뭐시니라며 연간 100억 달러를 내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내는 분담금보다 약 9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세계 경영보단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귀환하면서 한국 정가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줄기차게 공언했고 바이든이 추진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일 출간된 트럼프 코리아 2023 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의 말과 한국의 미래에 따르면 한국은 탈식민 국가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으로 식민모국 일본을 앞선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트럼프에게 그런 한국은 뭐니 뭐시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충분한 방위비를 낼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만큼의 방위비를 내지 않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책에 따르면 동맹의 방위비를 미국이 아닌 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 트럼프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가령 트럼프는 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1987년 뉴욕타임스의 자비로 낸 개인 광고를 통해 미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가 겨냥했던 대상은 일본이었습니다만 이제 그가 겨냥하는 건 한국이 됐습니다. 이기 트럼프 정권 하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가 125차례나 한국이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말해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뉴저지주 와일드우드 유세에서 한국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조선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가고 다른 많은 산업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한국은 충분히 국방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 1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경제인 클럽 대담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우리에게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국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뭐니 뭐시니라니까요. 라고 말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내는 돈이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에 쓰입니다. 1966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 재정 적자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한국도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분담하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양국은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5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 입수한 미 국방부 2017 회계년도 운영유지 예산 개요 자료 등을 근거로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한국의 분담률은 72.6%, 미국의 분담률은 27.4%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까지 한미가 공개해온 한국의 공식 방위비 분담률은 42%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실질 분담률이 명목 수치보다 훨씬 크다는 건 미 보수 언론마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2018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당시에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 기지 토지 가치를 포함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80%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우리가 주둔하고 쓰는 시설인 만큼 미국은 동맹국의 분담금을 계산할 때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의 지적도 인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모든 비용을 다 내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볼턴의 회고로 그것이 일어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 재임 시였던 2019년 4월 1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TV를 수출하는 특전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 미국이 연 40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서 미국이 기지들에 연 5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0억 달러는 방위비 협상 초기에 미국 측이 요구한 액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더 많이 지불하기를 제안했다면서 협상의 다음 단계에서 한국도 더 기꺼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하며 커다란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고 회고록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기지 비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며 항변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기지 부지를 임차할 수 있는지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으며 대신 한국이 국내 총생산 GDP의 2.4%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말로 피해갔다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기지 부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한국의 기지 부지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를 빌미로 분담금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이 가지는 지정학적, 안보적 가치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 사령관 임명청문회에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 않냐는 질문에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은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입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경제 행정 중심 지역인 동부 해안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가 사정권입니다. 이 도시를 공격당하면 태평양 방면 러시아 해군 주둔지를 상실하게 되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주일미군까지도 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하와이와 괌을 비롯한 미국 영토가 최전방이 됩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희생당하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일본, 대만 등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머니머신이 될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분담금 인상을 그래도 요구한다면 일기에 이어 반대급부로 남은 세 가지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세 가지는 핵폐기 재처리 허용, 원화 달러 간 통화 스와프 영구적 체결, 그리고 3,000톤급 핵잠수함 건조 허용입니다. 이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를 이끌어냈고 인공위성 발사체는 한국 스스로 해낸 만큼 트럼프 집권 2기 때는 나머지 세 가지를 전제로 협상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코엔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은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인태 지역에서의 위협들에 대응해 미군 병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정 규모의 지상군이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중국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연히 해군력, 공군력이 더 유용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한미연합사의 활동이 최적화되어야 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검토를 통한 전력태세 변화는 가능하며 중국 등 영내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을 증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추가적인 물류 부대로 증강될 수 있으며 필리핀, 일본, 한국 전역의 공군기지와 함께 전투 부대를 발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전통적 임무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한 동맹이 일부 대중국 임무를 포함해 지역적 범위로 확대되는 것이 동맹에 더 건강할 수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완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과의 분쟁에 관여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무를 보다 일반화하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중국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각국의 방어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자각론이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나라 한국을 공짜로 지켜주고 있다는 트럼프가 패권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방위비 올리려면 핵을 주던지 값비싼 주둔비를 내던지 나가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야, 한국에 주둔하고 싶으면 이제 주둔비 내야 하는 거 알겠지? 이상 시온TV였습니다.